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두 번째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시나리오가 아니라 두 번째 시나리오 꺾인 상태고 현재로서는 현재 지금 추세가 1754달러 1800달러를 깨고 밑에 1550달러인가 거기서 지지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 추세가 2, 3일 안에 만약에 1754달러 이 위에서 만약에 논다면 사이드웨이 횡보를 한다면 그나마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한테 나쁘지 않은데 거기서 지지를 잘 못 받고 거기서 그냥 하락을 한다면 결국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어이 이번 달 말까지 10,000불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추세를 잘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런저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살짝 오르긴 했잖아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반적인 알트코인한테는 지금 이런 상황이 사실 나쁘진 않은 거다라는 거를 이제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고,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 더블 바닥을 한 번 찍은 다음에 첫 번째 저항 구간이 사실은 지금이야. 그러니까 하나로 따졌을 때 43만원 언저리, 43만 1,000원, 2,000원이 연저리인데 지금 5,000원, 6,000원 떨어져가지고 살짝 밑에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첫 번째 핑크색으로 돼 있는 가로 막대기가 있고 두 번째 가로 막대기, 두 번째 저항선이 있는데, 첫 번째 저항선,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죠, 현재. 그래서 42만 5천원대, 43만원대 여기서 사이드웨이 횡보를 한 며칠 내만 해준다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2번 저항선까지 그대로 가파르게 되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가격대가 아마 하나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47, 8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방금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그대로 패턴으로 설명드리면 더블 버텀 패턴에서 그대로 풀백 상황에서 사이드웨이 횡보를 한 다음에 그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며칠 내에 여기서 많은 어떤 하락 패턴이 나오지 않고 그나마 가격대를 어느 정도라도 유지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는 아마 상승세가 되게 많이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보고 있는 코인이 이거거든요. 저도 이제 이거를 조금 많이 사놨어요. 요 근래에. 그래서 저도 기분이 나쁘진 않는데, 어쨌건 단기로 보고 제가 조금 먹자고 이걸 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10월 말 전까지, 그때까지를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50만원 되기 전에 아마 분명히 한 번쯤은 아마 털어내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그 구간은 분명히 오니까 너무 욕심들 내지 마시고, 익절하실 때는 익절을 충분히 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 근데 어쨌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는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신한은행이 클레이튼 뎁의 개인키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앱을 이용해서 기업을 위한 개인키 관리 솔루션을 구축한다. 기업하고 같이 움직인대잖아요. 블록체인하고 연관해서. 그래서 신한은행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회사 그라운드X 블록체인 연구소 헥슬란트와 블록체인 기반 키를 관리한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신한은행의 베이스가 되는 어떤 거대 자본이 어디 자본이에요? 일본 자본이죠. 그죠? 근데 예전에 작년인가 아마 2년 전에 이런 뉴스를 아마 보셨겠지만, 제 영상을 계속 아마 보셨던 분들은 오미세고를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이거 왜 이래 막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한은행하고 어떤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유일한 블록체인 회사가 사실은 베이스 첫 번째로 됐던 게 사실은 오미세고였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는 오미세고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알고 보면 다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오미세고에 첫 번째 자본을 넣었던 은행이 일본의 미조 금융그룹, 그리고 두 번째가 소프트뱅크, 그런 그룹들이 다 뒤에 베이스에 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까졌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이 기사는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대 해석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그 연결관계 퍼즐을 한번 맞춰보시고 확신을 가지시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볼링 웨지. 만약에 이 쐐기형 패턴이 하락했을 때는 상승 패턴이 되게 강할 확률이 높은 거고, 에이다 같은 거. 그리고 지금 라이징 엣지죠. 이거는 상승 쐐기형 패턴이 지금 나오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슬금슬금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보면 차트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그렇게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기를 저는 바라진 않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알트코인이 많이 여기서 급작스럽게 상승하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슬금슬금 사이드웨이 행보를 하다가 커플링 장세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이 동시에 올라가 주는 게 그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존에서는 알트코인한테 나쁜 장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저는 밸런스와 균형을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마 비트코인만 엄청나게 상승해서 알트코인 다 죽을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균형 있는 장세를 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금 가격 같은 경우는 1502달러, 실버는 17달러 위에서 있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뭐 그냥 나쁘지 않게 현재 흘러가요. 나스닥은 거의 2%까지 상승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상황이 이렇게 연출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소규모 자본이 움직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진짜 거대 기관이 움직여야 거대 상승폭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거의 관점을 가만히 이제 바라보시면 아마 분명히 키가 나올 것 같고, 자, 환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상태는 또 이상하게 원화가 또 강세야. 원화만 또 강세고, 나머지 뭐 달러, 엔화, 유로와 그리고 위에나, 그리고 파운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캐나다 달러, 뉴질랜드 달러 전부 다 원화 대비해서 약세요. 이게 뭐 한국 정부의 개입에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오마이뉴스라는 데 나온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접경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중이다라는 그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거든요. 근데 홍콩과 인접한 선전시에 집결한 중국군 트럭 대열 영상을 리트윗하기도, 트럼프 자신이 직접 이거를 리트윗했다는 얘기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알리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클라이막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홍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와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나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의미는 뭐냐면 나는 삼관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일 분쟁에 관해서도 중재에 나서겠다 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알고 보면 우리가 왜 거기에 껴야 돼. 너네들끼리 한국하고 일본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의 그냥 스탠스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결국엔 그건 뭐냐? 응? 결국엔 전 세계 경찰국가 지휘 자리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서서히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이란 나라가 뭐 전 세계를 점령한다, 뭐 위에나가 기축 통화를 한다,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이거를 지금 바라보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많을 거야. 공산당이 뭐 전 세계를 뭐 지배하네, 뭐 이러네 저러네.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정치가 됐든 아니면 통화가 됐든 모든 게 예전보다 되게 빠르게 서로 간에 연결고리가 되게 집약되고, 단일 통화 아니면 단일 경제 체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몇십 년 후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국가의 개념도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게 제 개인적인 망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로 점점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렸고, 정치 경제도 되게 혼란하고 추세가 바로 잡히지 않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독립이 어쩌느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뭐 북한하고 뭐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몰아가는 어떤 그런 센스를 분명히 취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한일 분쟁이 오히려 그쪽을 더 북돋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 알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끝으로 이제 결론 지어서 보시면 알 것 같고, 김정은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최종에는
통일을 안 하면 서로 간에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제가 보는 왜냐면 미국이 여기서 서서히 나 몰라라는 행태. 근데 국방 예산은 우리한테 돈을 더 내. 세금이라도 더 걷어서 우리한테 미국한테 더 지불해. 이런 식으로 만약 나오면 한국에서 택할 수 있는 노선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지어서 그거는 일단 일단락시키고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 14일이니까 14일 후 2주 후에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아마 분기점이 아마 분명히 올 거예요. 네, 그때 가서 또다시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는 크게 하락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지금과는 또 다른 양상이 14일 후에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14일이란 시간이 알트코인한테는 주어졌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었고요. 항상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신 분들은 광고 시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